최근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자체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북항 1단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또 북항 재개발 성공 추진을 위한 시와 해수부의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부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무직 후생복지 예산 2,700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는데 향후 재난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veryone knows I'm passionate. Know why? Look at how passionate Koreans are. 등번호 7번을 단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매력 7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그 7가지는요. 열정과 창의성, 똑똑함, 빠름, 애교, 재미, 화려함입니다. 손흥민이 출연한 한국관광공사의 이 홍보 영상이 최근 너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네, 세계적인 축구 스타니까 팬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매력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준비도 슬슬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길 바라면서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이다솜 아나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전이랑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더 활기찬 모습이죠? 네, 맞아요. 식당이나 카페 등의 음식점 영업 제한 시간이 아무래도 자정까지 연장되면서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점심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8명에서 9명 되는 일행이 식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자영업자들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 지자체에서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인 혜택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주민 23만여 명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체 주민 대비 66%를 넘긴 겁니다. 여기에 추가 접종도 지난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구는 10월까지 전체 접종 완료율을 70% 이상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18일부터 12세에서 15세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과 접종 완료 후 2개월이 경과한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에 대한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접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활동이 많은 연령대의 미접종률이 높다는 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진구에 거주하는 만 16세에서 만 17세 예약률은 19일 기준 60%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구는 오는 29일까지 해당 연령대의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 만 49세 미만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접종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자체 혜택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행경비 지원과 소상공인 업소 이용 경비 지원을 추진해서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참여를 유도하고 또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산 진구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중요한 고비인 만큼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19일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문화와 방역, 경제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항공 및 관광업계 정상화와 마이스 행사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기 회복 지원, 비대면 경제 정책 활성화, 범시민 일상회복위원회 및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 등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37명으로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34명 미만을 충족하고 있다며 경제와 사회 전반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8시쯤 사구의 한 2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보였다는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2시쯤 강서구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15톤 카고 트럭이 앞서가던 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5톤 카고 트럭 운전자 50대 A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차량이 정지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뉴스입니다. 이번 키워드는 청소년 선거교실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투표권이 있는 성인들이야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의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에게도 선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산시 선관위가 부산 솔로몬 로파크와 각구의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와 함께 선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영상과 강의를 통해 알려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런 교육 하나하나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겠죠. 다음 키워드는 공무직 복지 예산 반납입니다. 부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무직 후생복지 예산 2,700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무직 후생복지 사업인 모범조합원 산업시찰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반납 처리되고 향후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원안대로입니다. 부산시가 원안대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항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죠.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달 초 해수부가 내놓은 1단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산시가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해수부가 핵심적인 도시 기반 시설인 트램 건설의 사업비 일부를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복합 문화시설과 해양 레저시설의 건립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시켰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철도는 철도건설법과 철도산업발전법에서 철도시설과 철도 차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 차량만 별도로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 근본계획은 현행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박 시장은 또 북항 재개발의 추진 정상화를 위해 북항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부산항 웃는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올해대로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화물이 1,521만 3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수출입 화물과 중국발 미국행 환적 화물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천항도 물동량이 6.2% 증가했습니다. 광양항과 울산항은 지난해보다 물동량이 줄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3.1운동에 앞장선 홍암 나인협 선생이 부산에서 영면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나인협 선생의 묘가 있던 남구에서 선생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청 민원실 한켠에 한 인물을 조명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인 홍암 나인협 선생입니다. 홍암 선생은 평안남도 성천에서 태어나 동학에 입교했고 천도교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독립운동에 나섰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왔고 범일동에서 어렵게 생활하다 80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선생의 유해가 남구 대형고개에 안장되면서 남구와 인연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남구청은 이번 사진전을 시작으로 나인협 선생의 독립의지를 기리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남구는 우선 고인의 묘지를 안내하던 표지석을 복원합니다. 이 표지석은 지난 1973년 묘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면서 남겨졌습니다.
이후 천주교 대형 교구에서 보관해오다 재개발로 인해 옮기던 중 파손됐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과 애국운동 이렇게 민족운동을 하셨던 분에 대해서 좀 그 유적을 좀 남겨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민족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셨으니까 그런 분과 여기가 이제 인연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보존해야 되겠다. 아마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여기에 있었던 그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마 보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표지석은 현재 전문 복원업체에 맡겨둔 상태입니다. 남구는 또 선생의 흉상도 제작해 올해 중으로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부근의 당곡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선생이 눈을 감은 지 10년이 지난 1962년 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119를 부르게 되는데요. 현장에 가장 먼저 오는 소방관 119 안전센터의 대원입니다. 네, 우리 동네 소방서 119 안전센터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출동 차량과 소방 장비들을 점검합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출동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지역 119 안전센터 소방관들의 일과입니다. 119 안전센터는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서 산하의 현장 출동 부서입니다. 동네 소방서는 현재 5개의 119 안전센터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 온천 119 안전센터는 신청사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임시청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임무는 변함없습니다. 금정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산하시다가 길을 잃어버리시거나 또 다치시거나 또 벌집 이런 산악구조 출동이 많다 보니까 산악구조 출동에 저희가 출동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특히 온천동은 유흥업소가 밀집한 온천장,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으로 소방 출동로가 좁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커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19 안전센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그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겨울철 대비해서 화재 예방 홍보를 했고요. 같이 소화기도 같이 점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동네 소방서 119 안전센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치를 낮추는 국민청원 챌린지에 서은숙 부산 진구청장이 동참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자신의 SNS에서 현행법상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치는 각각 100dB과 105dB로 규정돼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기준과 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 허용 기준치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최초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2022학년도 맞춤형 고입전형 설명회가 오는 22일 부산진구청 15층에서 개최됩니다. 특성화고와 일반고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학교별 특성과 맞춤형 입시 정보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금정구 2021 종교 힐링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금정구 종교 힐링 문화축제는 범어사와 홍법사, 오륜대 한국 순교자 박물관, 한국이슬람 부산성원 등 금정구에 있는 세계 3대 종교의 명소를 활용한 생활관광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축제 개막식은 오는 30일 열리며 코로나19로 금정구 공식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중계 방송될 예정입니다. 축제에서는 또 증강현실과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퀴즈와 게임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오는 26일까지 금정구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예선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